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0월 28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뷰랑 프리뷰를 항상 같이 해왔었는데 이 리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리뷰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프리뷰를 보다 더 중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과 댈러스 경기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백투백 경기입니다. 예. 일단 브루클린 110점 득점하고요. 119점 실점합니다. 117점 득점하고 105점 실점하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 부분인데 브루클린 같은 경우 스타팅 주전들의 어떤 득점 분포가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댈러스는 주전과 세컨 유닛들의 점수가 한 7대3 정도로 분류 7대3이 더 되는군요. 하여튼 나눠져 있는 반면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벤치 자원 득점들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듀란트와 어빙이 거의 40분 가량을 뛰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댈러스가 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주전들의 득점 분포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드골 점수에서 비슷하고요. 3점 슛은 댈러스가 조금 높은 상황. 그 다음에 자유투 비슷하고요. 리바운드도 댈러스가 높은 상황. 어시스트는 듀란트와 어빙이 있는 브루클린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턴오버 비슷하고요. 석공 브루클린이 조금 더 좋네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존 득점이 많이 없다라는 게 이게 브루클린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득점의 루트가 고르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골밑에서의 실점이 많죠. 댈러스도 45점 득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밑에서의 실점이 많다라는 게 눈에 띄지만 일단 지금 브루클린의 골밑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게 브루클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듀란트와 어빙, 다 백코트 자원이죠. 물론 듀란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존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뭐 엘보우나 미들라인 점퍼가 상당히 좋지만 백투백 경기이고 그 다음에 오늘 출장 시간이 길지 않을 거, 뭐, 어제처럼, 오늘 경기처럼, 40분 정도, 한 38분, 9분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득점 분포가, 득점력이, 듀란트의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백코트에서는 브루클린이 앞서 있습니다. 백코트에서는 브루클린이 앞서 있습니다. 백코트 자원들 보면은, 어빙 같은 경우, 27득점에 마이너스 3.5, 나름, 뭐,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디니디가, 3.3에 플러스, 그 다음에 18점 득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뭐 나쁘지 않네요. 그게 크게 딸리지 않네요. 뭐 돈치치 같은 경우에 플러스 7에 34득점.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캄파조가 직전 경기 패배 1등 공신이죠. 캄파조. 캄파조가 직전에 너무 캄파조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공격 흐름이 폭폭하면서 댈러스가 클러치 타이밍에서 득점을 못하면서 뉴올리언스에게 패배하였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댈러스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투백 경기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전들의 득점 분포가 많다라는 점, 어제 저기 듀란트가 경기를 오래 했다는 점, 그 다음에 페인트존에서의 득점력이 그렇게 브루클린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때 댈러스가
마이너스 핸디캡 2.5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댈러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클리퍼스 같은 경우 내일은 또 카와이 레너드가 GTD로 나와 있고요. 카와이 레너드 GTD가 아니죠. 아웃으로 나와 있고 폴 조지가 GTD인데 레너드가 GTD이기 때문에 폴 조지가 웬만하면은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네들 지금 클리퍼스는 지금 레너드와 폴 조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일 폴 조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레너드가 있을 때보다는 득점 생산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골 밑에서의 득점이 오클라호마보다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클라호마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1쿼터 쿼터별이 아니구나. 예, 득점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109점 득점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가 100점 득점합니다. 오클라호마의 득점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실점은 물론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선발에서의 득점 분포가 오클라호마가 좋고 클리퍼스는 57점입니다. 그 다음에 벤치는 비슷하고요. 자, 그럼 벤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선발 주전자원들의 득점력이 오클라호마가 거의 12점 정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오늘 지금 플러스 7.5 잡혀 있는데 예, 오클라호마에 플러스 핸디캡 7.5가 잡혀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필드골에서의 득점력 보면은 클리퍼스가 조금 더 좋네요. 조금 더 좋고 3점 슛에 메이드도 뭐 클리퍼스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일단 성공 개수는 오클라호마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리바운드는 오클라호마가 앞서 있고 어시스트도 오클라호마가 앞서 있고 그다음에 턴오버도 오클라호마가 적고 석공도 오클라호마가 많고 페인트 존 득점도 오클라호마가 더 많고 클리퍼스가 딱히 유리한 부분이 지금 없는 구석입니다. 게다가 클리퍼스 같은 경우 지금 골밑 프론트 코트에 주바치 같은 경우 주바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예, 9득점하고. 네. 그러니까 수비가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득점력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밑을 주바치 혼자 지키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의 현재 프론트 코트가 지금 포쿠셉스키가 프론트 코트를 지키고 있는데 뭐 수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얼도 역시 예, 8.3점 득점에 마이너스 6.8. 뭐썩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백코트에서만큼은 길저스 알렉산더 31득점에 5.3 지금 스코어러의 리딩 스코어러죠. 예,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히려 폴 조지보다 득점이 더 많은 편입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제가 봤을 땐 주바치가 조금 더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프론트 코트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백코트의 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가 클리퍼스보다 그렇게 딸린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오클라호마가 더 좋고 뭐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의 플러스 7.5 핸디캡 승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클라호마의 플러스 핸디캡 승을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트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에 이제 피닉스 오늘이 죄송합니다.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피닉스의 경기에서 완전히 그냥 개 털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는 포틀랜드와의 오늘 경기에서 의외로 쉽게 승리하였는데 일단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 보면은 일단 스타팅 포인터들 그러니까 주전 자원들의 득점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 자원들은 골스가 더 좋다. 그 다음에 필드골 골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3점 슛도 골스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리바운드는 마이애미가 더 좋네요. 어시스트는 골스. 턴오버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비슷한데 이 골스가 직전 경기에서도 보았듯이 빅맨이 좋은 팀에게는 빅맨이 좋은 팀에게는 약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마이애미의 빅맨 뭐 아데바요 정도 되겠죠. 예. 마이애미의 빅맨 아데바요의 스탯을 보면 14.6점에 플러스 6.4입니다. 그리고 34분 뛰고요. 예. 그런데 어제 마이애미가 백투백 경기였는데 아데바요가 그렇게 긴 시간을 뛰지 않았습니다. 한 28분 정도? 예. 28분 정도만 경기에 투입되면서 오늘 경기에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코트에는 뭐 와이즈맨과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와이즈맨과 루니 정도가 있는데 뭐 와이즈맨을 제외하고는 루니와 그린은 골밑에서 뭐 수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비가 괜찮고 이제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아쉽고 와이즈맨 같은 경우는 득점력은 있지만 수비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뭐 마이애미의 빅맨들 프론트 코트와 골든스테이트의 프론트 코트를 비교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데바요가 34분을 뛰고 있지만 나머지 12분은 골든스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아데바요와 골든스테이트의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서로 맞붙었을 때도 굳이 뭐 골든스테이트의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딸리는 느낌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57.5점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뭐 직전 피닉스의 빅맨 자원들한테 철저히 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프론트 코트에서도 마이애미가 굳이 골든 스테이트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백코트 자원에서는 그래도 커리와 풀이 있는 골든 스테이트가 버틀러와 뭐 히어로가 활약을 하고 있는 마이애미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스타팅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저께 백투백 경기를 했던 마이애미가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벤치 구간에서도 골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득점력에서도 골스가 앞서 있고 예. 전반적으로 스탯이 골스가 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6.5점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핸디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필드골 뭐 퍼센테이지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앞서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많이 앞서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어저께 마이애미가 백투백 했다라는 점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안전하게 골스 승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골스 승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골스 승만 데려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회의 때 말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목이 잠기네요. 세크라멘토 보면은 114점, 118점, 멤피스 118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멤피스가 한 13점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 구간은 세크라멘토가 더 좋고요. 그러니까 주전 구간은 멤피스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벤치 구간은 세크라멘토가 더 좋은 상황이고 필드골의 득점력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3점은 멤피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 비슷하고요. 어시스트도 비슷하고요. 대부분 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해요. 골밑 페인트 존마저도 다 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해요.
지금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일단 얘네들은 백코트가 상당히 가장 강하다는 거죠. 예, 디에런 폭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모란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예, 세크라멘토의 일단 빅맨들 예, 프론트 코트는 사보니스와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 어딨냐 예, 사보니스와 키건 머레이가 오늘 맡을 것 같고 저기 뭐야 대부분 예, 지켜줄 것 같고요.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산티 알다마 그 다음에 산티 알다마와 어, 예, 아담스 여기 있네요. 예, 아담스가 예, 대부분의 시간을 지킬 것 같은데 뭐 누가 우세하다기 힘들겠지만 예, 뭐 팽팽해 보입니다. 팽팽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일단 영건들이죠 다. 예, 아담스를 제외하고 예, 아담스를 제외하고 사보니스를 제외하고는 둘을 제외하고는 일단 뭐 알다마와 키건 머레이의 거의 뭐 이 연건들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백코트에서는 자모란트가 뭐 아무래도 자모란트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모란트가 보다 더 파괴력이 있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한방 능력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일단 선발 자원 유닛들 간의 어떤 승부에서는 그래도 멤피스가 세크라멘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세크라멘토보다는 예, 멤피스가 조금 더 우세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코트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프론트 코트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예, 프론트 코트도 예, 멤피스가 무난하게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키건 머레이보다는, 네, 산티 알드마가, 예, 키건 머레이보다는 산티 알드마가 그래도 짬밥이 1년 더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는 멤피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4.5인데요. 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핸디 마이너스 4.5 극복하면서 멤피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예, 이렇게 네 경기 다 오늘 내일 NBA 경기, 4경기 프리뷰도 해드렸고요.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시고, 뭐, 어떻게 가입해요?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셔가지고 그냥 투데이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